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해외여행만 가면 양쪽 다리가 팅팅 붓는다, 한쪽 다리가 팅팅 부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사실 다리에 혈액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다리 혈류를 써줄 수 있도록 고인물은 썩잖아요. 혈관이 썩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이러시는데 그럴 때마다 종아리가 땡기거나 오래 앉아 가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있죠.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 신드롬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비행기가 안에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공기압 변화가 생기거든요. 저기압이 생기게 됐죠. 이제 그거 자체 때문에 혈관에 용적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혈관이 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비행기라는 공간 자체가 계속 서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특히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누워서 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리랑 심장이랑 높이가 수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혈액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는 좌석 자체가 좀 좁잖아요. 다리를 정자세로 혹은 조금 눕히더라도 다리가 조금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장시간 있어야 되죠. 다리에 혈액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혈관이 좀 늘어나고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다 보면 고인물은 썩잖아요. 우리 혈관이 썩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혈전이 생겨서 피떡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해외여행만 가면 양쪽 다리가 팅팅 붓는다, 혹은 한쪽 다리가 팅팅 부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좀 걷고 활동하다 보니까 또 가라앉았는데 다시 오니까 또 부었다 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한쪽 다리나 양쪽 다리가 부어가지고 혹은 통증이 생겨서 이코노미 신드롬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혈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비행기에서 혹시 압박 스타킹이나 종아리 마사지기, 지압 슬리퍼 이런 거 하는 게 붓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뭐든 하라고 말씀드려요. 뭐든 하세요. 다리에 혈류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리 혈류를 써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동맥혈관이랑 정맥혈관은 차이가 현저합니다. 동맥혈관은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어서 혈액을 짜주기도 하고, 동맥 자체가 두텁고 탄성이 있고 수축과 이완이 굉장히 좀 잘 돼요. 그래서 혈류 흐름이 계속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혈관 자체에서 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정맥혈관은 동맥혈관에 비해서 혈관도 얇고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이라는,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판막이라는 구조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리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종아리 근육, 하체 근육 이런 것들을 또 잘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도 있고요. 흉곽이랑 복강 안에 압력차를 이용해서 우리 끌어올려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죠. 배가 나오면 복강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다리에 있는 혈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심장으로 잘 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든데 오래 이렇게 갑자기 정자세로 있으면, 저도 사실 다리 부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굉장히 불편하고 다리 저림감 생기거든요.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걸으시던가, 압박 스타킹도 발까지 덮는 형태의 압박 스타킹 신어주시면 발부터 차근차근 종아리, 허벅지까지 단계적인 압박 때문에 혈류 흐름을 그나마 올려주거든요. 붓는 걸 확실히 덜하게 만들 수 있고요. 비행 중에 이코노미 신드롬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고 걸어다니고 종아리 운동을 해주라 라고 하거든요. 제자리에서라도 종아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종아리 운동을 조금 해주시고요. 지압 자체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발바닥 근육을 조금 자극을 해주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근막 이완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혈류 흐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냥 있으면 어차피 도움이 전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화장실 갈 때라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주시면 그거 자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고 시술도 받았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기압 차이 때문에 굉장히 두통도 심해지고 이명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나 비행기 타는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대신 다리가 엄청 부어요. 그때 사용해주는 게 제가 뭐 운동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압박성이 심거든요.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정상인 분들보다 혈류가 아래쪽으로 더 역류하기 때문에 혈액이 더 많이 쌓여서 붓거나 뭐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더 잘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2주 전부터 정맥순환 개선제를 드시든지요, 압박 스타킹 착용하시든지 종아리 운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혈전도 잘 생길 수 있고 혈류가 뒤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시고 가셔야지, 나는 어쩔 수 없이 비행해야 되니까 뭐 움직이고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내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혈전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게, 혈전이 더 반복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혈전이 안쪽에 생기게 되면 그게 녹아도 혈관 자체의 구조가 어느 정도 파괴되기 때문에 역류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긴 것은 일단 녹이더라도 반복적인 혈전도 생길 수 있고, 그거 자체를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하기는 어렵거든요.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혈전은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다리 꼬는 행동도 별로 비행할 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너무 좋지 않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맥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험한 여정이에요. 고증길로만 가도 힘든데 그걸 다리를 꼬고 혹은 한쪽에 압력을 주고 이러면 혈류 흐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붓고 불편해지죠. 듣다 보니까 스튜디오스 분들은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 게 되게 치명적일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이제 각성 및 라인 때문에 종아리 보톡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종아리 보톡스 하지정맥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이 그만큼 볼륨이 작아지게 되면, 안 그래도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혈류를 제대로 못 짜주는데, 종아리 근육이 작아지기 때문에 혈류를 더 못 짜주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죠. 동남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비키니를 입고 막 이러니까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혈관 자체를 더 확인해요. 또? 아니 근데 되게 치명적일 것 같아서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가뜩이나 이 근육 그렇죠. 근육이 마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이 붓고 혈류가 아래쪽으로 계속 쌓이고 펌프질을 못하기 때문에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톡스를 맞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무작정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 것은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